2025년 한국 극장가에서 역사가 다시 쓰였습니다. 최근 개봉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토피아2가 누적 관객 633만 명을 돌파하며 올해 최고 흥행작에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2위는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누적 관객 568만 명. 25년 박스오피스 탑2가 모두 애니메이션입니다. 한국 영화 최고 흥행작 좀비 딸은 563만 명으로 3위입니다. 다음은 현재 박스오피스 순위입니다. 1000만 관객? 올해는 단 한 편도 없습니다. 주토피아2가 올해 최초로 600만 관객 돌파를 달성하였습니다. 2025년이 마무리되어가는 현재 대한민국 극장가의 현 상황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올해 극장가에서 애니메이션이 한국 영화를 이겼는지, 특히 왜 일본 애니메이션이 관객을 독점했는지, 그리고 영화관은 왜 더 이상 가볍게 갈 수 없는 장소가 됐는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3년도 흥행 탑3 서울의 봄, 범죄도시 3, 밀수. 24년도 흥행 탑3 파묘, 범죄도시 4, 베테랑 2 모두 한국 영화죠. 25년도는 앞서 보셨듯이 탑10까지 넓히면 애니메이션만 3개, 2년 전 1위가 1285만이었던 시장에서 올해 1위는 현재 703만.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한국 연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건 사상 처음입니다. 주토피아2가 개봉하기 전에는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극장판이 1위였는데 일본 애니 박스오피스 1위도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붕괴 24년 파묘로 1191만 명을 모은 장재현 감독, 서울의 봄으로 1285만 명을 기록한 김성수 감독. 이들이 2025년 한국 영화계를 표현한 단어입니다. 김성수 감독의 인터뷰가 충격이었죠. 지금 한국에서 촬영 중인 영화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안 찍으면 26년, 27년에 개봉할 영화도 없습니다. 300억이 들어간 전지적 독자 시점, 1000만 기대작이었습니다. 동명의 웹소설은 전 세계 조회수 20억 뷰, 안효섭, 이민호, 블랙핑크 지수까지 캐스팅, 손익분기점은 600만 명, 하지만 결과는 누적 관객수 106만 명, 손익분기점의 6분의 1입니다. 전지적 독자 시점은 강력한 웹소설 팬덤이 있었는데 최종 관객수는 약 100만 명에 그쳤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미키 17도 기생충의 10배 제작비로 만들었지만 국내에서 300만 관객밖에 못 모았죠. 왜 팬덤이 있는 원작을 가진 영화들이 실패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원작 팬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한국 영화 산업은 원작을 실사화하면서 우리만의 재해석을 너무 강조해왔습니다. 감독의 창의성, 한국적 정서, 현대적 재구성, 이런 명목으로 원작의 핵심을 바꿔버리죠. 팬덤을 믿고 투자받아놓고 정작 그 팬덤이 싫어하는 방향으로 가버린 겁니다. 현재 영화관 티켓값은 기본 15,000원입니다. 문제는 이 가격대에서 소비자들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볼만하다, 킬링타임 된다 정도면 극장에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넷플릭스 구독료가 싸게는 5,000원대입니다. 이 가격에 영화관을 가려면 꼭 영화관에서 봐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재미있는 걸 넘어서 대형 스크린으로 영상미를 느낄 수 있는 내용과 생동감 있는 음향 시스템이 필수적인 경험이어야 한다는 거죠. 한국 영화는 전통적으로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발전해왔습니다. 탄탄한 각본, 배우들의 연기, 감정선, 빠지지 않는 심파, 이런 건 작은 화면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오히려 집에서 편하게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일본 애니메이션의 한국 시장 성장세는 정말 놀랍습니다. 과거 지브리의 센과 치히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200만 관객이면 대성공이었습니다. 일본 애니는 매니아들이나 보는 콘텐츠였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23년 스즈메의 문단속과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각각 500만 명 수준을 기록했고 25년에는 귀멸의 칼날이 568만 명을 돌파하며 전 세계적으로 6억 7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등 일본 영화 최초로 6억 달러 수익을 넘겼습니다. 게다가 체인소맨 레제편처럼 TV 시리즈 기반의 극장판도 340만 명을 돌파하며 일본 애니메이션이 마니아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데이트 무비 역할까지 하는 명실상부한 대중영화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일본 애니 팬들, 특히 작화를 분석하는 오타쿠들에게 물어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극장에서 봐야만 하는 압도적 영상미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은 오랜 시간 축적된 작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화 애니메이터, 동화 애니메이터, 작화 감독, 총작화 감독으로 이어지는 분업 체계가 정교하게 작동하죠. 특히 극장판은 TV 시리즈와 차원이 다른 작화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같은 장면이라도 프레임당 그림수를 3배 이상 늘리고 빛의 표현, 이펙트, 카메라 워크 모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단순히 그림이 예쁜 게 아니라 액션씬의 역동성과 감정의 폭발이 대형 스크린에서만 온전히 전달됩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팬들은 극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압도적 영상미를 위해 기꺼이 비싼 티켓을 삽니다. 만족도가 높아지니 N차 관람까지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의 또 다른 성공 비결은 원작에 대한 철저한 존중입니다.
TV 시리즈를 극장판으로 만들 때 일본은 스토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대신 같은 장면을 더 아름답게, 더 박력 있게 그립니다. 원작 팬들이 이미 사랑한 장면들을 강화판 또는 확장판으로 보여주는 거죠. 혹은 원작의 세계관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추가합니다. 극장판 주술회전 제로처럼 프리퀄 형식으로 만들거나 귀멸의 칼날처럼 TV 시리즈의 특정 에피소드를 극장판 퀄리티로 재구성하는 식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작 팬들이 배신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 장면을 더 멋지게 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극장을 찾는 거예요. 정말 오래전 명작이었던 슬램덩크 또한 원작을 훼손하지 않는 스토리와 월등하게 좋아진 퀄리티로 호평을 받았었죠. 그 시절 만화책으로 보던 감동적인 명장면들을 생생하게 전달되도록 애썼던 것 또한 성공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일본 애니를 보는 게 더 이상 오타쿠 문화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30 세대에게 애니메이션은 자연스러운 콘텐츠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포켓몬스터, 나루토, 원피스를 보며 자랐고 넷플릭스에서도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경험했죠. 코로나 시기에 극장이 문을 닫았을 때도 일본 애니는 OTT를 통해 꾸준히 팬층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극장이 다시 열렸을 때 이 팬들이 드디어 대형 스크린으로 본다는 마음으로 몰려온 겁니다. 하지만 한국 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 개봉했던 연상호 감독의 얼굴이죠. 제작비 2억 원, 누적 관객 100만 명, 수익률 50배. 박정민이라는 유명 배우가 출연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저예산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노개런티와 런닝 개런티 계약이었습니다. 주연 배우 등이 우선 출연료 없이 참여하고 영화의 흥행 성적에 따라 런닝 개런티를 받는 조건이었죠. 제작진과 배우가 리스크를 함께 나눈 겁니다. 덕분에 제작비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50배의 수익을 올리며 모두가 윈윈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범죄도시 시리즈를 만든 강윤성 감독의 중간계입니다. 이 영화의 독특한 점은 대부분의 그래픽을 AI로 제작했다는 겁니다. 보통 5일 정도 걸리는 CG 작업을 AI로 10분 만에 끝냈다고 해요. 압도적인 효율성이죠. 덕분에 손익분기점이 2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담이 훨씬 줄어든 거예요. 다만 흥행에는 실패했고 AI 영화 퀄리티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방식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의미 있는 시도였죠. 반면 극장가에 비해 OTT 드라마와 영화는 전 세계를 평정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를 한국 콘텐츠가 장악하고 있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콘텐츠의 질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한국 영화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개성 있는 신인 감독을 발굴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독립 영화가 주목받고 있죠. 결국 티켓값 15,000원은 단순한 가격이 아닙니다. 이건 소비자가 콘텐츠에 요구하는 기준의 상징입니다. 이 돈 내고 극장에 갈 만한 가치가 있나?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영화는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자신있게 답하는 영화는 그게 한국 영화든 일본 애니든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든 성공할 겁니다. 대중 소비자는 증발했지만 진짜 관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더 까다로워졌고 더 똑똑해졌고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한국 영화 산업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안전한 공식으로 돌아가느냐, 새로운 도전을 하느냐. 김성수 감독과 장재현 감독이 말한 붕괴는 어쩌면 재탄생의 진통일지도 모릅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누가 이 변화에 가장 빠르게 적응하느냐가 한국 영화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